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읽다가 잠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나 며칠 전부터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 기사도 보면은 1년 만에 1조가 증발. 아, 옛날이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건 조금 뭐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7월 달에 나왔던 기사네요.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무려 많이 내려갔다 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점이 있죠.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 현대 기아차가 점유율 83% 사상 최대를 기록했대요. 자, 2018년 3월 달인데요. 이거는 국산차 기준이에요. 국산차 기준에서 국산차 중에 83%를 차지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국산차 중에는 8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자, 이거를 보시면은 국내 모든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랑 더해보면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 전체 판매 중에 70%를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국산차 중에는 83%라는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전체 시장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렵다 하면서 얼마 전에 뭐 부품업체들이 뭐 도산하고 있고 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로 뭐 당연히 저보다는 훨씬 잘 살겠지만 어려운 게 조금은 뭐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7년 만에 있었던 개소세 인하가 있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7월인가 8월쯤부터 개소세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혜택을 받았었고, 나라에서 이거는 대놓고 세금 지원해줘서 차 많이 사라고 팍팍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7년 전에는 진짜 힘들어서, 7년 전인가 뭐 그때 진짜로 그렇게 개소세 인하를 많이 해줘서 자동차 업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죠. 그때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도 늘어나고. 근데 실제로 개소세 인하를 하자마자 우리나라의 판매가 엄청 늘어났죠. 국산차는 4.1%, 수입차는 11.2%.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7년 전에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국산차를 사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수입차를 많이 사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2만 대가 늘어났고 12만 대가 늘어났어요. 이렇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국산차가 보는 이익이 더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12년도에 수입차의 비중이에요. 수입차의 비중이 8%, 그리고 2016년에는 12%, 그리고 2018년에는 15.6%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비한 숫자일 수 있고 아직까지도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 이거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국내 차량 판매 현황이에요. 제가 이거를 최근 걸로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거를 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국산 차랑 외제 차랑 같은 그 순위로 조합을 한 게. 2017년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현대 그랜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산타페 그랜저가 1, 2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가 2만 대가 판매를 했대요. 자, 그랜저를 한번 볼게요. 그랜저가 이건 계산기를 두들겨야겠네요. 자, 그랜저가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하죠. 4천만 원 정도라고 보고 곱하기 8만 4,759대가 됐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랜저가 2017년 1월부터 7월 2017년에 상반기에 3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이뤘네요. 자, 여기다 쓸게요. 그랜저 3조 4천억. 자, 그러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2만 대를 판매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벤츠 E클래스가 저도 뭐 견적을 받아 봤었지만 E클래스가 뭐 이때 E200 있고 막 그런데 아마 한 6,500 정도부터 해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까지 그랬는데 7천만 원으로 볼게요. 그냥 가장 많이 사는 기종을 7천만 원 곱하기 21,500 534대. 자, 1조 5천억이에요.
E클래스 1조 5천억. 자, 판매 대수는 이게 거의 4배 가까이 되지만 금액 자체는 2배보다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벤츠의 차량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벤츠에서 가장 안 팔리는 A클래스, B클래스 그리고 벤츠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이제 C클래스부터죠. C클래스인데 가장 많이 타는 거는 E클래스, 그 다음에 뭐 S클래스, 뭐 CLS, CLA 같은 것도 있는데 되게 비싸죠. 자, 뭐 G클래스 이런 것들은 그냥 매니아들의 차라고 하면은, 자, 벤츠에서 A클래스, B클래스는 여러분들 길 가다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은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인데 그 중에서도 E클래스예요. 자, 그러면은 벤츠는 주력 차종이 가격이 7천만 원이에요. 자, 이번에 현대기아차를 한번 봐볼게요. 뭐 현대기아차는 이런 판매 현황을 보면 되죠. 자, 그랜저, 포터, 아반떼, 소나타, 현대 한번 봐볼게요. 산타페, 그리고 뭐 스타렉스, 뭐 투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현대차에서는 가장 주력이 되는 것이 뭐 그랜저, 소나타, 산타페, 아반떼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평균으로 잡아보면은 주력 차종의 가격들이 한 3천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나라의 요즘 분위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진짜 최근 몇 년 새에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진짜 부자라고 하면은 그랜저를 많이 탔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 진짜 5년, 10년 전의 그랜저 분위기가 E클래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그냥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저랑 그냥 근데 대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나타가 약간은 뭐 아반떼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기까지는 좀 넘어가는 것 같고, 예전에 저 사람 좀 돈 좀 있네? 그런 느낌이 예전에 그랜저로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그랜저도 많이 젊어졌죠. 그랜저가 요즘에는 사장님의 차라기보다는, 예전에 진짜 그랜저라고 하면은 사장님 차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E클래스라고 해도 그냥 조금 성공한, 그냥 뭐지, 꼭 사장님만 타는 차도 아니고 조금 잘 나가면 사람들이 E클래스 타는 느낌? 물론 저는 못 사지만 강남 거리에 나가보면은 정말 비싼 차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E클래스도 명함을 내기 조금 힘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비중이 고급차, 비싼 차의 비중을 다 뺏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진짜 비싼 차 사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요. 비싼 그림이 팔려야 저도 많이 남거든요. 아이폰이 영업이익이 가장 크다라고 하잖아요. 가장 비싼 폰을 많이 팔잖아요. 뭐 다른 제조업체들처럼 되게 싼 핸드폰을 안 팔잖아요. 다 엄청 비싼 거를 위주로 팔게 되는데, 뭐 중국에 여러 가지 핸드폰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싼 거를 많이 팔면은 남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떤 사업이든 비슷할 거예요. 아반떼를 아반떼가 한 2천만 원 한다라고 하면은 아반떼를 세네 대 정도는 팔아야지 벤츠 E클래스를 한 대 파는 것만큼의 그러한 그 뭐랄까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세네 대를 파는 것보다 한 대를 파는 게 이렇게 물류적으로도 이익이 있고 여러 가지 더 간편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차를 파는 게 수익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가 우리나라 쌍용이나 다른, 요즘에는 뭐 쉐보레도 아마 앞질렀을 것 같은데, 쌍용, 삼성 이런 데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미 앞지른 지가 조금 됐어요. 이게 지금 2016년 매출액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할 거예요. 그 벤츠도 그렇고 수입차들의 성장세가 지금 엄청 나거든요. 작년이랑 올해도 아마 다를 거예요. 2016년이랑 2017년도 크게 다르고 2017년, 2018년도 굉장히 크게 다를 거예요. 게다가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게,
쌍용은 내수와 수출이 포함이고 판매 대수는 내수. 이것도 그러니까 좀 좋게 봐줘서 이렇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적게 잡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글 중에 하나를 보면은 어디 갔지? 이 클래스를 뭐 이것저것 붙이면은 뭐 1억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수입차 사시는 분들께서 깡통을 잘 사시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7천은 조금 적게 잡은 편일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할인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요즘 사람들이 수입차를 뭐 한번 사볼까? 진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사고 좀 나이가 있는 사람도 옛날처럼 진짜 부자들만 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판매 대수로만 보면은 적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알짜배기, 고급차, 비싼 차 이런 것들이 수입차들한테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소렌토나 그 그랜저 같은 적당한 정도의 그런 자동차들을 많이 파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익이 있긴 할 거예요. 물론 현대기아차가 우리가 걱정할 만큼 돈을 못 벌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쌓아둔 돈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점유율이 많은데 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왜 힘들다고 하는 거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들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수입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거든요. 뭐 제 생각이 보편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수입차를 살 거면은 비싼 차를 사야지. 그러니까 뭐 캠리 같은 그냥 적당한 가격, 뭐 캠리 적당한 가격이라긴 좀 애매하죠. 그래도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차니까. 근데 요즘에 수입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진짜 최소한 7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이상의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국산차가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그리고 요즘에 좀 현대기아차가 위기를 많이 느꼈는지 차량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4천만 원,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웬만하면 국산차를 사는 게 합리적이긴 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국산차 상용차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수입차를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7천만 원 이상, 1억 원 정도 되는 자동차를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입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표에서 지금 점유율이 올해 15.6% 정도 됐지만 아마 이것이 더 넘어갈 소지도 크고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하는 게 잘 없어요. 전체 자동차 매출액 대비 금액 점유율 아마 금액 점유율로 하면은 현대기아차가 70%가 아니라 훨씬 줄어들 거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현대기아차한테 좋은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한 순위는 제가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비교를 하더라도 벤츠에서 팔리는 차들이 현대기아차에서 팔리는 것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비싼 차들이 항상 팔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점유율이 훨씬 수입차나 여러 가지들을 합치게 되면은 70%보다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점유율도 70%, 뭐 판매 금액도 70%였을 수 있겠지만 점유율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판매 금액 매출액이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그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비싼 차, 그러니까 모든 아마 것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비싼데 먹으러 가면은 인테리어도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많이 남으니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비싼 거를 팔아야지 많이 남는 게 많은데 비싼 거를 파는 거를 많이 수입차한테 빼앗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뭐 그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뭐 제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고 뭐 약간 좀 죽는 소리를 하고 나라에서 지금 세금 지원도 전폭적으로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미 수입차의 판매 비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만큼 세금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도 그 정도로 많은
그때는 진짜 엄청나게 살아났는데 그 정도로 살아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이거 자료를 엄청나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냥 뭐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동차 전문 리뷰어는 아니라서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